봐봐요. 자, 유닛 29는 O형식 수동태 구문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요런 패턴인 거죠. 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 PP가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죠? 어저께 O형식을 했었잖아. 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형용사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명사도 나올 수 있고 분사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 나올 수 있고 동사 원형 나올 수 있고 PP도 그래 ing PP 다 있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이렇게 머리를 잘랐네. 저 카메라 치면 안 된다.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왜 오늘 야식 만나러 가? 아니요. 왜요? 네. 뭘 꿈하게 깔끔해졌죠. 깔끔해졌어. 정신도 깔끔해지길. 아침에 그래도 단어시험도 봤더만. 저요? 어. 저안 안 봤나? 그래? 아, 우진이 너가 봤냐? 아, 뭐 어쩌라고. 알았어. 자, 그래서 다시 봐봐. 여기 봐봐. 자, 이게 목적격 보호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니까 생각이 되면은이 아니라 막상 문장에서 이렇게 뭔가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 PP 나온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쳤을 때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봐야 돼. 알았지? 주어가 이런 상태이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야. 알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주어는 사실은 능동태 문장에서는 목적어였잖아. 그래서 원래 얘랑 관계를 맺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수동태가 되면서 앞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상 의미적으로는 주어랑 여기 PP 다음에 나와 있는 형용사, 명사, 분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여기 동사 원형이랑 꼭 관련이 근데 제가 실수했네요. 동사 원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요. 네, 수동태에서 동사 원형, 그러니까 능동태에서 동사 원형이었던 목적 보호는 투부정사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랑 짝을 항상 지어봐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들도 사실 주어가 이렇게 뒤에 있다면은 이렇게 짝을 맺어야 되겠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항상 짝을 맺어보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주어가 하는 행위는 여기인 거야. 여기가 아니야. 알겠죠? 수동태니까 주어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 그래서 그걸 유의하시면서 자 가봅시다. 이제 1번부터. 근데 여기서 볼 문장은 일단 137쪽에서 볼 문장은 4번 문장이 되겠어요. 자, 4번 문장 가보자. 4번 문장 읽어보면 자 우리의 뇌가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이거야. 뭐 할? 그것들을 위해서 진화할 시간이 없었다 이거죠. 그것들이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하지만 I reason 자 여기 reason이 지금 동사로 쓰인 거지. 그럼 뜻이 뭐죠 이거는? 추론하다 좋습니다. 우리 민강이는 성실하기만 하면 돼. 성실하면은 1등급도 받아. They were made possible. 그것들이 자 여기 어떻게 읽어야 되냐? were made possible. 어떻게 하라 그랬어? 비동사 PP 다음에 나온 형용사, 뭐 명사 이런 것들을 주어랑 짝을 지으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것들이 가능해진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것들이 만들었다 가능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것들이 가능해졌다란 말이야. 뭐 때문에 가능해졌냐? 우리가 mobilize our old areas. 여기서 mobilize는 뭐 동원하다, 활용하다. 우리의 오래된 영역들을 너브리니까 뭐 새로운 신선한 방식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야. 자, 여기서 지금 좀 막히는 거는 이 부분일 것 같아. 그것들이 가능해졌다란 말. 그죠? 그것들이 도대체 뭐인가? 근데 유추를 해보자면 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우리의 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뇌가 가능해졌다란 말은 앞에서 지금 뭘 못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것들에 맞춰 진화할 만큼 시간이 없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것들에 맞출 만큼 뭔가
진화가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뭔가 맞춰서 우리 이 뇌가 어떤 발달이 있었다든지 변화가 있었다든지 가능해졌다는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의 오래된 영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동원했으니까. 우리 이거 지문 예전에 읽었었던 지문이랑 비슷한 문장인 것 같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뇌 이야기에 있어서 오래된 영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도 읽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뇌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다고. 뇌 가소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뇌가 오래된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었던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원래 언어는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 문자에 대한 이야기처럼 이 문자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처음에는 하기 위해서 뇌가 발달이 돼 있지는 않았었어. 그냥 이 문자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물체에 대한 형태의 감지 이걸 하는 뇌의 영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형태 감지였어. 근데 이거를 문자를 인식하는 용도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야. 올드한 영역 자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알겠어? 이렇게 오래된 영역을 새로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뇌 가소성이라 한다 이거야. 하나 알아도 알겠지? 자주 나오더라고.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문장이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 넘어가 보자. 자, 138쪽이에요. 자, 138쪽에서도 9번 문장 봐봐. 자, 9번. 9번 봐볼게. 자, seemingly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기에 이런 말이지. 겉으로 보이기에 혁신적이여요. 근데 architecture, 건축은 어쩌냐? 실제로 trapped, 갇혀 있다 이거야. 어디에? 그들만의 convention, 관습이죠. 그 다음에 commercialized environment니까 상업화된 환경에 갇혀 있대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혁신적이야.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은 뭔가 정말 새로운 걸 말하는 건데, 근데 관습과 상업화된 환경이란 거는 사실상 혁신과는 좀 거리가 먼, 좀 반대적인 개념의 단어들이지, 그지? 실제로는 근데 저렇다 이거야. 그래서 어쩌냐? 자, 이것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왜냐면 B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주어가 effort to고 여기 투부정사가 실제로는 목적격 보호니까 얘랑 얘랑 짝을 지어야 된다.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노력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be made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made는 거의 뭐뭐 되다라는 식으로 정도만 읽어줘도 돼. 그래도 뭐 만들다 이런 의미와 억지로 안 읽어도 돼. 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돼. 활성화되어야 된다. 뭘 활성화시켜야 돼? It's power to change us으니까 그것을 우리를 바꾼 그것의 힘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이야. 즉 여기서 그것이라는 말은 이제 건축을 말하는 거고 건축이 우리를 바꿀 그런 힘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장이었겠고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문장은 좀 어려워요. 자, 일단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은 fallacy of false choice라는 요 표현에 대한 이해가 우선 중요해. 자, 이게 뭐냐면 잘못된 선택의 오류.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철학이나 논리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잘못된 선택의 오류 쉽게 말하면은 우리 뭐냐면은 흑백 논리 말하는 거예요.
즉 선택지를 몇 개 주지 않아 혹은 선택지가 아예 잘못되었어. 그래가지고 그 선택지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애초에 선택지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어.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흑백 논리도 마찬가지지. 무슨 말이냐면 야 우진아 너는 착해 나빠. 그 중간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너는. 그렇지?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되게 단순하게 잘못되게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선택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 혹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잘못된 선택의 요구, 즉 흑백 논리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의 오류는 잘못 인도됩니다.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충분하게 관심을 불충분하게겠죠. 죄송해요. 불충분하게 관심을 기울였을 때요. 어디에다가? 중요한 숨겨진 assumption, 가정들에. 여기서 중요한 숨겨진 가정들이라는 말은 선택지로 선택이 안 된 것들을 말하는 거야. 즉 아까 말했잖아. 잘못된 선택이라는 말은 선택지, 즉 보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럼 보기 자체에서 제외된 숨겨진 중요한 가정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 것들에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저런 것들이 인도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컴마 that. 요거는 즉이라는 표현으로 읽으셔야 되겠고. 즉,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BPP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은 선택들인데 명시적으로 만들어진 선택들인 거야. 알겠어요, 이번에? 자, 즉 분명하게 뭔가 진짜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선택들이 exhaust, 고갈시켜. 즉 여기서 이 선택들이라는 말은 위에서 말한 잘못된 선택지를 말하는 거야. 이것들이 근데 고갈을 시켜. 뭘 고갈시켜? sensible한 alternative를. 합리적인이죠. 이거랑 sensitive랑 구별해야지 얘들아. sensitive는 뭐였어? 예민한. 그렇지. 그런 뜻이지만 얘는 그게 아니죠. 합리적인 대안들을 고갈시킨다. 즉 여기서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도 뭐랑 같은 거냐? 요거랑 같은 거야. important hidden assumption이랑 같은 거야. 즉 우리가 선택지로 고르지 않았었던, 즉 보기로 만들지 않았었던 더 좋은 선택들, 그런 선택들을 고갈을 시킨다라는 거야. 고갈시킨다는 무슨 말이야? 뭔가 없앤다는 말인 거지, 그지? 즉 다시 말하면은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더 합리적인 선택들을 고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알았니? 잘못된 선택의 오류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요 용어 fallacy of false choice, 알았지? 흑백 논리입니다. 선택지가 잘못돼가지고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 자, 그 얘기 해봤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자. 139쪽에 11번입니다. 11번. 자, 여기도 봐볼게. 자, 커플이, 그러니까 부부가 혹은 뭐 그냥 연인이 start to form a relationship, 관계를 만들기 시작할 때, 자, 요거 해석 잘해야 돼요. 뭐냐, 또 BPP 투부정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주어랑 투부정사랑 연관을 시켜라.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다고, 뭐 개발한다고, 발달시킨다고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야. 그들이 하는 거, 즉 이 커플이 되겠죠, 그죠? 이 커플이 하는 거 뭘 만드는 거야? 뭘 개발을 시키는 거야? 뭘 개발시키냐? A set of construct, 어떤 일련의 하나의 어떤 집합의 구성들을 construct. 명사로 쓰였으니까 구성이라고 읽을게. structure랑 똑같은 말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에 대한 구성이냐? About their own relationship. 그들만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특히 뭐에 대한, 즉 about에 대해서 얘도 하나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얘도 하나의 목적으로, 지금 여기 하우절이 있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그럼 이것과 이것에 대한 구성인데 어떻게 그것이 비슷한 거 또는 다른지, 뭐랑? 그들의
부모의 관계와 그런 것들에 관련된 하나의 구성을 만든다고 보여진다는 말이야. 자, 읽어볼게. 뭔 소리냐? 부부가, 부부죠. 부부가 그들의 관계를 만들 때 있어서, 자, 요런 관계를 만든다고, 요런 관계에 대한 어떤 구성을 만든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관계 자체가, 이 관계가 그들의 부모의 관계와 얼마나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에 대한 구성도 만들어낸다는 말이야. 즉 자기들만의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거기다 추가로 해서 자기들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남자 부모가 있든 여자 부모가 있든. 그지? 그 부모들이 어떻게 자기들 그 부모가 서로 같이 지내는가, 부부 사이에 어떻게 같이 지냈는지와 비슷하게 혹은 다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성도 만들어낸다. 즉 부모의 관계 또한 참고를 한다는 얘기인 거야. 쉽게 말하면. 부부가 관계를 맺을 때는 자기들만의 관계를 만드는 것도 있고 부모님들을 보고 그 부모님들의 관계와 자기의 관계가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에 대한 것도 또한 참고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관계에 대한 구성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 그 얘기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자 14번 가볼게. 자 14번 요건 뭔 얘기냐? 자 private companies니까 사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공기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사람들이 자, 허락을 받았죠? 뭐 하도록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private companies가 파는 거야. 그지? private companies가 파는 걸 허락받은 거야. 그들의 권리를 뭐 할 권리를 pollute other companies니까. 자, 이거를 오염시킬 권리를 파는 건데 누구한테 파는 거냐라는 거야. 알겠죠? 다른 기업한테, 다른 회사에 팔 권리를 허락받았어요. 됐죠? 오염시킬 권리를 근데 다른 회사한테 팔 권한을 받았다 이거야. 팔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건데 자, 그게 which can then pollute more. 그 기업들 앞에서 말하는 요 which는 companies를 말하는 거야. 그 권리를 산 기업을 말하는 건데 그 기업이 더 많이 뭔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어떤 믿음에서 그렇게 권리를 파는 게 허락을 받았냐라는 거야. 자, 어떤 믿음에서냐? Free hand of market이야. 그러면 시장의 자유로운 손이라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거 약간 그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시장에. 즉, 뭐 수요와 공급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뭔가 가격이 책정이 된다든지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진짜요? 왜 눈을 감고 근데 들어요? 목사님 말씀이에요?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free hand of market이 will find the most efficient opportunities. 찾을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기회를 뭐 할? greenhouse gas reduction에 대한 즉 온실가스 어떤 뭐 이렇게 절감이라 하는 게 맞겠지? 절감에 대한 어떤 가장 효율적인 기회를 찾을 거라는 믿음에서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것도 배경 지식적으로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게 탄소 배출 규제권이라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각 기업마다 너희는 1년간 탄소를 이만큼만 배출해라는 식으로 할당을 해줘. 기업들이. 그러고 그 규제권에서 만약에 A 기업이 뭐 예를 들어 한 100톤을 1년간 배출할 수 있어. 근데 얘네가 이번에 80톤만 배출을 했네. 그럼 20톤 남았지. 남았죠, 얘네. 근데 B 기업은 똑같이 100톤을 받았는데 얘네는 지금 120톤을 내게 생기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20톤을 사는 거야. 배출권 자체에 대해서 남은 거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팔게 하게끔 내버려둬요. 근데 정부가 이걸 관할을 하는데 이걸 그냥 팔게 내버려둬요. 왜 팔게 내버려두냐?
그러니까 A 기업도 줄여가지고 탄소 배출을 좀 줄여서 이거를 팔아서 그들한테 이익을 보게 만들고 B 기업도 더 배출하긴 했지만은 사야 되잖아, 결국에는. 그럼 배출권을. 사야 되니까 그들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신경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A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B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게 the free hand of the market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시장의 자유로운 손에 의해서 탄소 그린하우스 가스 절감에 가장 효율적인 기회를 찾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알겠죠? 즉 탄소 배출 규제권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좀 더 줄일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권 자체에 대해서 뭐 남은 어떤 잉여적인 어떤 것들은 서로 사고 팔게끔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15번. 그 아래 것도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봐봐요. 자, therapy such as puncture, acupuncture, and or the homeopathy.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요거 자체가 observed to result in the physiological clinical response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biomedical model까지가 이제 왼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끊어보시면은 자, such as부터 해가지고 요거 테라피스에 대해서는 얘기인 거고, 자, that부터 해가지고 response 해서 모델까지가 이제 여기 두 개에 대한 반응의 관계대명사절이 되겠고요. 그래서 테라피면은 이제 치료법이잖아요. 근데 치료법인데 아큐펑처는 이제 침술, 우리 한의학에서 하는 침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모퍼시, 요거는 동종요법이라는 거예요. 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동종요법.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양파를 만약에 여러분이 썬다고 쳐봅시다. 양파 썰면 눈물이 나오죠, 그죠? 맵잖아요, 그죠? 눈이 막 화끈화끈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파에서 나온 어떤 성분이 눈을 따끔하게 만든다. 눈을 뜨겁게 만든다고 쳐봅시다. 뜨겁게 만들어서 따끔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만약에 되게 뭔가 추워. 오한에 막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 성분이 눈을 뜨겁게 만드니까 그러면 여기 오한에다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양파의 어떤 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량, 아주 미량만 섞어가지고 원래 이 효과가 있었던 거를 다른 어떤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런 어떤 기술을 동종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약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여겨지는 어떤 요법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치료법을 말하는 거야. 근데 봐봐요. 관찰이 돼, 이런 치료법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어떤 결과를 낳아? physiological, 생리학적인 또는 clinical, 치료적인 그런 반응을 낳는다고. 이걸 임상적인이라고 인데서 놨지? 맞아. 임상적인 반응을 낳는다고 관찰이 될 때야. 근데 그 반응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biomedical 모델로, 생의학적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자, 단어가 막 이렇게 physiological, clinical, 그 다음에 biomedica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막 팡팡팡 나와가지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별로 그렇게 막 현대의학으로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요법인 거야. 이 두 가지는. 그런 치료법들이 근데 진짜 어떤 임상적인 반응이 있어. 실제 어떤 몸에 효과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어떤 의학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 알겠어요? 즉 진짜 몸에 효과가 있어. 막 침 맞으면 여러분들 갑자기 좋아지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게 현대의학으로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 말하는 거야. 자, 그럴 때 many have tried to deny the result. 많은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그 결과를.
뭐 하기보다는 modified scientific model, 과학적 모델을 수정하기보다는, 즉 침술 자체에 대해서 효능을 부정을 해버리는 거지. 오히려 그 침술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모델이나 이런 의학적 모델 자체를 수정을 하기보다는 해서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140쪽. 140쪽에서 17번 봐볼 거예요. 17번. 자, 17번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것도 역사하고요. 역사하고 과학의 어떤 연구 방법이 조금 다르다. 많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봐봐요. historical insight의 발달입니다. 그러면은 뭐 역사적인 어떤 통찰력의 발달은 뭐로서 여겨질 수 있다. by outsider들에게, 즉 외부인들에게는 무엇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 이거겠죠, 그죠? 즉 여기가 BPP면 여기가 지금 목적격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어떤 과정으로서요. creating ever more confusions니까 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또한 뭐로서 continuous questioning of certainty and the precision seemingly achieved already. 자,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확실함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 잠깐만요. 확실성과 정확함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미 다 달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기보다는 as a science, as in a science, 과학에서처럼 ever greater approximation to the truth라고 돼 있으니까 더 큰 근사치가 되겠죠. 대략적인 어떤 값이 되겠죠. 진실에 대한 더 큰 근사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즉, 이 역사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얘기하거든. 역사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의 발달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역사 연구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역사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발달시키는 거는 외부인이 봤을 때는 외부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겨질 수 있냐면은 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내는 과정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이라는 말은 continuous한 question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쉼표는 동격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따로 그냥 뭐 접속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확실성과 정확함에 대해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확실함과 이미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다 달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즉 역사라는 말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역사적 사건은 이미 다 벌어져 있죠. 그거 다 기록으로 남아져 있으면 그냥 그랬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혁명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지, 그지? 이 혁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역사적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한번 발달을 시켜보려고 해. 그러면 이거를 자꾸 캐면 캘수록 그 원인들이 뭐가 자꾸 추가가 된다 이거야. 한 가지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 되게 어려운 거다라는 거야. 즉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것도 원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원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원인인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원인 자체가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라는 식의 어떤 연구들이 자꾸 나와. 그럼 그렇게 되면 자, 확실하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어떤 사건 자체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맞아?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야? 저것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는 식으로. 역사 자체가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해서 자꾸자꾸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더 혼란만 가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외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지. 즉 역사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거야. 근데 뭐라기보다는 과학에서처럼 이렇게 더 큰 근사치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즉 근사치에 대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은 하나의 어떤 진실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뭔가 실험하고 검증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이러는 거잖아. 진실이 아직은 뭐 밝혀지지 않은 거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역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라는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외부인 관점에서는 더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근데 과학은 그렇진 않더라. 오히려 더 하나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 더 큰 근사치를 가져가는 어떤 연구 방법,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얘기해주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18번입니다. 자, 그러면 thus부터 봐볼게요. 자, individuals of many resident species예요. 그러면은 resident species면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텃새종을 얘기하는 거겠고, 이 텃새종의 개별적인 개별 존재들이, 자, 근데 얘네는 뭐 하는 거냐면 confronted with a fitness benefit of control over productive breeding site예요. 그러면은 직면하게 된 거죠. 어떤 적합성의 이점들을요. 무엇의 적합성의 이점들이냐면 productive breeding site에 대한 통제예요. productive면은 생산력이 좋은 거겠고요. 생산성이 있는 breeding site면은 번식지라고 읽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적합도에 대한 이득에 이게 직면된 종이다라는 건데 말이 어렵지만은 자, 뒤에 일단 읽어보고 얘기를 해줄게.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텃새종이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도록요? Balance cost in the form of lower non breeding survivorship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도록 강요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비용에 대해. 어떤 형태로요? 낮추는 거예요. 그죠? 낮추는 거죠. 뭘요? Non-breeding survivorship이니까 non-breeding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애를 안 낳는 걸 말하는 거지. 애를 낳지 않는 그런 생존력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로서 비용을 맞추도록 강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냐? 스페시픽한 하비타트를 계속 보존함으로써 특정한 거주지를 계속 보존함으로써 어떤 거주지냐면은 highest breeding success occur스니까 네, 더 가장 높은 breeding success니까 뭐 번식에 대한 성공이 되겠는데 번식의 성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habitat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이 어렵죠, 그죠?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 막히기 시작을 해요. 자, 찬찬히 뜯어서 읽어보면은 일단 이 텃새종이 텃새라는 말은 계속 한 지역에 사는 애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얘네가 적합도의 이득에 마주하게 돼요. 적합도의 이득. 뭐에 대한 적합도 이득이냐면은 통제를 하는 거야. 이 생산력이 높은 번식지에 대한 통제. 즉, 철새가 왜 이주를 하겠어요? 이주를 하죠. 당연히 번식 때문에 이주를 하는 거죠. 번식 때문에. 얘네 번식하고 생존 때문에 매년 이주를 하잖아요. 따뜻한 곳으로 갔다가 추운 곳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자, 텃새종은 잘 봐봐요. 자, 여기 보면은 생산력이 높은, 생산성이 좋은 번식지란 말은 애들을 키우기 좋은 곳을 말하는 거야. 번식하기 쉬운 곳. 번식하기 쉬운 곳을 말하는 거야. 이 번식하기 쉬운 곳에 대한 적응도의 이점을 마주하게 된 거다라는 거거든요. 적응도의 이점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에 적응하는 걸 말하는 거야. 환경에 적응하는 거. 얘도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돼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이점이 마주됐다란 말은 실제로 얘네가 이제 그것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번식하기 쉬운 곳에 대한 통제력에 적응도의 이점이 마주했다란 말은 내가 번식하기 쉬운 곳에 대해서 뭔가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거야. 얘네가 장악할 수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런 상태에 마주하게 된 애들인 거야. 이제 내가 여기를 계속 눌러 살 수 있어. 여기 애들 키우기 되게 좋은 곳이야. 내가 애를 낳기 되게 좋아. 그래서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 여기 눌러 살 수 있게 된 상황인 거야. 됐죠?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자, 봐보세요. 근데 걔네가 균형을 맞추도록 강요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애들이에요. 그렇게 된 애들이 뭐의 균형을 맞춰? 어떤 비용적인 균형을 맞추는 건데, 여기서 비용이란 건 당연히 무슨 뭐 금전적 비용 이런 게 아니고, in the form of lower non-breeding surviv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를 키우지 않았을 때 survivorship이라는 말은 생존에 관련된 얘기잖아. 그죠? 애를 키우지 않았을 때 더 낮은 애를 키우지 않았을 때의 생존력 이런 것들의 형태에 대한 비용을 맞추도록 강요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아까 철새 얘기를 했는데 철새는 번식 때문에 이주를 한다 그랬잖아요. 텃새도 자 여기서 번식을 하기는 되게 좋아. 여기가 번식을 하기는 되게 좋은데 여기도 계절이 지나면은 번식을 하기 이전 번식기가 있을 텐데 번식기가 오기 이전에 내가 여기서 어쨌든 버텨야 돼.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텃새종 자체가 번식을 지금 막 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지나고 뭐 겨울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따뜻해지는 봄이나 여름이 왔을 때 이때 번식을 하게 돼. 번식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에서 머무르는 게 맞아. 근데 얘를 버텨야 돼. Non-breeding survivorship이라는 게 지금 더 낮은 non-breeding survivorship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식을 하지 않았을 때 낮아진 생존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번식기가 오기 전까지 버텨야 되는 요 시기. 요 시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강요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내가 텃새종이 겨울을 이 시기에서 보내면은 그 다음에 번식을 잘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버티기가 솔직히 좀 빡세.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고민을 하게 된다 이거야. 이 텃새종은. 딴 데로 가야 되나? 근데 번식을 생각하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라는 식의 밸런스 코스트라는 말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비용의 균형을 맞춘다는 말은 생존력을 높이면서도 번식까지 잘 할 수 있는 요 적절선이 있을 건데 그 적절선을 어떻게 맞출까가 밸런스 지금 코스트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높으면 좋은데 겨울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생존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버티면 봄에 번식을 잘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적절한 균형선을 잡도록 강요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By remaining the specific habitat. 어떤 특정한 거주지에 계속 머물면서. 근데 그곳은 번식력이 가장 어떤 성공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래서 뭐 텃새종은 철새처럼 번식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겨울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번식을 할지에 대한 그런 뭔가 생존적인 압박을 받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 텃새들은 어디를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겨울에 먹고 살기가 어려울 거야. 그런 어떤 생존적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만 얘네도 그걸 버티는 이유는 봄에 여기가 분명히
번식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든 버텨나가겠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시겠어요. 자, 잠들 좀 깹니까? 물 마시고 올 사람 있어 혹시? 없어요? 괜찮아요? 자, 6번을 보시면 일단 이것도 색깔을 제가 지정을 해서 표시를 해본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대조를 시키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는 지문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뭐 표시들 하고 계시는데 해보세요. 네. 색깔을 바꿔서 그러니까 지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구별해가지고 왜냐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될 표현들이다라는 거야.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일단 밑에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읽어보면은 he carries about with him all the shells of all the oysters he has ever eaten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다니는 거죠. 모든 어떤 그런 껍데기들을요. 오이스터들의. 근데 어떤 오이스터냐면 그가 먹은 오이스터. 그러니까 굴이죠. 오이스터면은. 그러니까 굴 이야기가 나와요. 굴을 먹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껍데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지금 껍데기까지 다 가지고 다닌다라는 얘기가 과연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 이 지금 색깔들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자고요. 자, 언급이 되어져 왔습니다. 종종 뭐라고 언급이 되어져 왔냐면요. Man of Genius니까 뭐 그냥 천재라고 읽어보죠. 이 천재가 나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having extraordinary memories like cardinal Mesophanti, 뭐 요 사람과 같은 추기경 이 사람과 같은 아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have little else. 그 밖의 것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밖의 것이 되겠죠. else면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어. 부정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쁜 기억을 일단 천재들이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진실은 뭐냐? There are two quite distinct kinds of memory. 꽤 구별이 되는, 꽤 다른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기억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볼 거고 그 두 가지 기억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것들은 한쪽, 그 다음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쪽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첫 번째 기억은 for external fact and words apart from their significance. 외부적인 사실들이나 말들에 대한 기억이 되겠습니다. 뭐랑 떨어져서? 그것들의 중요성과는 떨어져서. 자, 여기서 중요성과 떨어져서란 말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중요성과 떨어진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안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 외부적인 사실들과 말들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다. 그렇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기억을 말하는 거야. 파란색. 그럼 뭔가 약간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기억하는 거네. 얘네는. 그 다음에 the memory for spiritual facts and principles. 어떤 정신적 사실과 원리들에 대한 기억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 그랬으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억이면 빨간색의 것은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 중요한 것에 대한 기억인 거야. 이거를 기억하는 거야. 즉 두 가지 구별되는 기억이 있다 그랬고요. 자, 그랬을 때 the man of genius, 아까 말했던 천재 있죠? Who may have no special reason,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For cultivating the lower kinds of memory, 낮은 종류의 기억을 길러내는 거야. cultivate, 경작하다, 뭐 기르다 이런 말이니까. 발달시킬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은 may even find it rather hindrance than a help라고 돼 있어. 그것을 뭐라고 여길 수도 있냐? 방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뭐라기보다는
도움이라기보다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The lower kinds of memory. 우리가 지금 봤었던 기억이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떤 기억을 지금 lower kinds of memory라고 했고 그 lower kinds of memory를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천재가 이 lower kinds of memory, 이 it도 지금 그러니까 얘를 가리키는 건데 얘를 방해라고 여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lower kinds of memory는 파란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근데 당연히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파란색이라 그랬어? 빨간색이라 그랬어? 빨간색이라 그랬지. 그러면 더 낮은 종류의 기억은 뭐겠어요? 수준이 낮다는 거니까 파란색을 말하는 거겠지. 파란색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얘는 지금 파란색을 말하는 거야. 얘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천재들은 그러면은 뭐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천재들은 뭐가 필요 없대? 뭔가 외부적 사실이나 말들을 위한 어떤 기억이 필요 없다 이거야. 껍데기를 기억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억력은 필요가 없다 이거. 오히려 그것을 방해를 여긴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지금 뭐 prayer 그의 기도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이제 여기 지금 추기경이 나왔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 계속 이 추기경을 지금 언급하는 것 같아. 그랬을 때 Let not my heart forget the things my eyes have se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허락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인 거 let's not이니까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지. 뭘요? 내 마음이 잊지 않게 어떤 것들을 my eyes가 have seen 본 것들을 이란 말인 거야. 여기서 마음이 잊지 않는다는 말도 힌트가 될 수 있어. 왜?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spiritual fact 여기랑 연관이 있겠지, 그지? 즉 빨간색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즉 어떤 이 기억, 이 정신적 사실과 원칙에 대한 원리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잊혀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랬을 때 계속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자, 그래서 so long에서 어떻게 읽을래? 접속사로 as long as랑 똑같은 거야. 우리 구문독해 시간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뭐뭐 하는 한 이런 말인 거야. 조건 다는 거잖아. 자, 뭘요? His heart가 retained the significance of fact he has seen and the word he has heard. 그가 봤던 사실들이나 그가 들었던 말들의 사실들의 중요성을 그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한 retain이니까 가지고 있는 한 he is willing to let the words and the facts go. 그는 기꺼이 그 말들과 사실들을 떠나가게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이 말들과 사실들, 즉 봐봐, 중요성만 챙긴 거다 얘들아. 말들과 사실들을 챙긴 게 아니라 중요성만 챙긴 거야. 얘만 가져가면 얘네는 다 보내준다는 말이야. 그러면 얘네는 파란색인 거지. 그지? 그죠? 중요성은 빨간색이고. 자, 마치 뭐처럼 그러냐면은 cast away, cast는 전에도 했었어. 막 던지는 거라 그랬죠, 그죠? 뭘 던져버리는 거야? shells를, 껍데기를. 껍데기 그러니까 뭐겠어? 말들과 사실들이 되겠죠. 껍데기들을. After he had eaten the oyster, 그가 굴을 먹고 난 다음에. 굴이라는 건 뭐겠어? 중요성을 말하는 거겠지. 됐나요? 연결이 되나요, 이렇게?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the well-informed person, 뭔가 정보를 잘 갖추고 있는, 즉 뭔가 박학다식한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읽으시면 되겠고, 그런 사람들은 흔히 구별을 둡니다. 그럼 뭐랑? The man of the genius. 이런 천재들과는 구별이 된다 이런 말이야. 즉 천재들은 뭐겠어? 사실들과 말들의 중요성만, 핵심만, 즉 spiritual fact and principle만 가져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나왔었던 well-informed person은 뭐야? 여기 위에서부터 언급됐던 external fact and word를 가져가는 사람들. 껍데기만 가져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중요성을 챙기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야. 자, 그래서 that he carries 이런 점에서 다른데 그가 가지고 다닌다는 거지. 모든 껍데기들을 그가 먹었던 껍데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니까 뭐겠어? 계속 뭔가 외부적인 것들 핵심은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넓게 뭔가 겉에 있는 것만 가져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말은 뭔가 사실 자기가 들은 말의 사실과 어떤 말들의 중요성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 자체만을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문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뭔가 구별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느껴야지. 아, 이거 지금 기억을 분류하려는 거구나. 기억력이라는 거 분류하려는 거구나 해서 그 기억력들을 진짜로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서 분류를 하셨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래야만 쉽게 풀리는 문제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선택지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껍데기만 챙기는 거, 겉에 있는 것만 챙기는 거라는 말을 고르셔야 된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나오는 거예요. He accumulate, 축적하다란 말이죠. 쌓는다란 말이에요. surface level fact가 중요한 말이었겠죠. 그죠? 이게 지금 위에서 계속 파란색으로 언급했었던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표면 수준의 사실들만을 축적한다. 축적한다는 말은 계속 쌓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간다는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뭐 하지 않고 retaining their significance. 그것들의 중요성은 챙기지 않고 retaining 요게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가 계속 빨간색으로 언급했었던 거니까. 식재료 색깔도 그런 식으로 같게 분류를 지금 선택지에다가 해 놓으세요. 건우씨, 색깔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위에 거랑 비슷하게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눠서 풀 수 있다라는 게 보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이게 좀 변태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재밌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예? 재밌다고 색깔놀이처럼,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풀어봤으면 되는 문제였겠어.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자. 자, 7번. 자, 7번도 한번 먼저 표시해봐.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important라는 단어 제가 표시해봤고, 그 다음에 scientific breakthrough부터 해가지고 빈칸 앞부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럴 걸 이제 표시하란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잖아, 이거를. 그지? 문제를 풀어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나는 이걸 보고 답을 찾았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문제를 제대로 푼 사람이라면. 그럼 그것과 선생님의 근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조금씩 맞아 들어가면 내가 좀 잘 풀고 있구나라는 어떤 가이드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 이유에서 이것도 하긴 해보자. 자, 일단 빈칸에 서치가 달려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 왜? 그러한 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한이라는 말은 뭐겠니? 당연히 앞에 있는 말을 가리키는 거야.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말이 중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빈칸 앞에 서치 이런 게 달려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말에서 무조건 찾으시려고 해야 돼. 당연한 거야, 그거는. 읽다 보면 당연히 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건우야, 그만 줘. 자, 가볼게요. 자, scientific process예요. 과학적 과정은요. invariably.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invariably.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죠, 그죠? in이 붙었으니까 안 바뀌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non-linear. linear, 선형을. 그러니까 non-linear면은 비선형적이다라는 거야. 선형이라는 말 자체는 단순히 그냥 어떤 선,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뭐야? 어떤 요걸 선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비선형적이다. 비선형적이다는 말은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다든지 한 가지 방향성만 있다든지 그렇다라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can be long and drawn out. 아주 뭐 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rawn out이면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루 아니야. 자, 과학적 과정 자체가 이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비선형적, 길고 지루하고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with hypothesis sitting on the shelf. 뭐 한 채로? 가정들이 뭐 한 채로? 선반에 앉아 있는 채로. 뭐 할 때까지? Time has come to dust them out. 시간이 그것들의 먼지를 털어주려고 올 때까지.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선반에 놓여 있었다는 말 때문에 이제 먼지 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말은 과학적 과정 자체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길고 지루해. 자, 과학적 과정이라는 게 당연히 가설을 검증을 하는 거죠. 하이포테시스를 검증하는 거야. 그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길어서 막 먼지가 쌓이고 막 이래. 그런 시간대까지 계속 막 선반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if that ever finally arrives. 설령 그것이 정말로 진짜로 결국엔 도착하더라도, if는 여기서 뭐 하더라도라고 읽으셔야 되겠고, if를 만약이라 읽으면 뭔가 연결이 잘 안 돼요. 앞에 문장이랑. 자,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은 앉아 있어요. 기다리면서요. Waiting for the tide to come in. 조수가 흘러 들어오는 걸 기다리면서. 갑자기 조수가 나오는데 이 조수란 건 뭐겠어? 이 가설 검증이 시작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야. 지금 계속 가설이 검증이 안 된 채로 먼지 막 쌓인 채로 선반에 놓여져 있잖아. 그렇지? 그 가설 검증이 시작하는 거를 기다리면서 계속 앉아 있다란 말인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뭐겠어? 과학적 과정 자체가 길고 지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하지만 it never actually does. 하지만 그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그런 새로운 이론들과 그 다음에 논문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fell by the wayside라고 돼. fell이란 건 넘어지는 거, 즉 뭔가 어그러지는 걸 말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by the way란 말은 이제 도중에라고 읽으면 되겠고요. for lack of time, 뭐 때문에? 뭐 시간 부족, 펀딩 부족, 또는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설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많다 이런 말인 거야. 자, 그래서 음악 산업처럼 the hits are few and far between. 자, 이 표현도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것도 드문이란 말, 그냥 희귀해요. few and far between. 이 표현이 드문이라는 표현이에요. 드물고 그 다음에 항상 오지 않아요. 뭐 할 때가 오지 않아? 당신이 기대하던 때와 기대하던 곳으로부터 오지도 않아요. 히트라는 것 자체가. 즉 내가 기대했던 시간과 어떤 곳이라는 말은 사실상 내가 기대했던 즉 음악 산업이니까 노래나 이런 것들 혹은 뭐 그 노래가 히트를 하는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게 드물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죠. 뭐 하는 게요. 지금 음악에다 빗대어서 얘기를 했고 discouraged 하지 않는 게 낙담되지 않는 게 실망하지 않는 게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점들에 의해서 어떤 점들이냐. The fact that not every data comes to fruition isn't a good reason to have fear of them. 어떤 사실이냐. 모든 데이터, 모든 개념들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 fruition, 결실을 맺다. 결실이 되겠죠. 결실을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이 좋은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은 것들을 갖는 데 있어서. 여기서 더 적은 것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는 잠깐만요.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지. 아니.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디 있었지? 그렇죠. 아이디어 맞죠. 죄송해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더 적은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는 좋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즉 아이디어 자체가 다 결실을 맺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적은 아이디어를 가져야 하는 좋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설이 검증되는 게 분명히 이게 힘들고 뭐 지루하고 오래 걸려. 실패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아예 진행 자체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가설이 곧 아이디어잖아요. 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 이 아이디어 자체를 더 적게 가져야 되나? 아이디어를 더 적게 가져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즉 설령 이러더라도 계속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가설을 세우고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봐봐요. Scientific breakthroughs. 획기적 발견. breakthrough. 뭐 돌파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궁극적으로 depend on people 어떤 사람들에 의존합니까? working away without immediate reward.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없이요. 즉각적인 보상 없이요. 즉각적인 보상이 없이라는 말은 이해되죠, 그죠? 왜냐하면 길고 오래 걸린다 그랬으니까. achieving anything tangible. tangible. 지금 밑에 나왔어요. 유형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유형. 지금 한자어를 괜히 써준 게 아니죠. 뭔 소리야? 이거 타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즉 뭔가 눈에 잡히는 그런 immediate한 reward를 가리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try things 어떤 것들 that don't work 효과가 없는 하지만 여전히 유용할 수도 있는 그리고 and devising a bit of solutions 네 개발하는 거죠. 계속 고안해보는 거죠. bit of solution 뭐 약간의 해결책들을요. 어떤 won't be relevant 네,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는 until 뭐 할 때까지 some undefined point in the future 뭐 정의되지 않은 어느 지점까지 미래의 지점까지는 별로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는 즉 뭔가 지금은 사실상 별로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유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요 솔루션이랄지 아니면 요 things들을 계속 해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어. 이렇지만은 아이디어를 적게 가질 필요가 있냐? 아니다. 뭐 해라. 계속 노력해라. 계속 노력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고 해야 되는 게 과학적인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는 거겠어. 그러면 그러한 뭐라고 돼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만 한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선택지로 가보면 되겠지, 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인내겠죠, 당연히. 2번. 그래서 답이 patience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떤 건지? 오케이, 잘하셨어요. 오. 자, 그래서 7번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만들 자요. 정말, 그만들 주무시고, 물론 다 안 잔 척들 해, 막, 지금 다 막 정신들 날아가고 있어. 자, 8번입니다. 8번 한번 봐봐. 8번도 막 색깔이 막 다르고 그 다음에 네모쳐져 있는 단어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크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 이어서 해보자. 자, 일단 봐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일단 시작은 contingency, 우발성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연성. 이거는 뭘 내포하냐? 선택과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implies, 암시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래서 자, 수많은 어떤 가능한 선택들이 있다라는 거야. 고를. 그러면서 우리의 결정이 항상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contingency라는 말은 그래서 뭔가 불확실성, 선택에 대한 얘기인데 선택 자체가 항상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알고리즘, by definition, 정의상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이라는 걸 모른다. 자, 그것들은
가능성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고요. 뭐도 하지 않냐. 그것들이 창의적이지도 않고요. 개발되었습니다. 뭐 하도록요? 그냥 어떤 program their behavior니까 그들의 행위를 프로그램화 시킨 그런 지시들을 따르도록 그냥 고안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그래서 위에서 말한 contingency 이것과는 성격이 아예 다른 거야. 그래서 다르게 색깔을 칠해봤어. 다른 색깔로 봐야 돼. 알고리즘이 그렇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알고리즘은 are not contingent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contingency랑 contingent 형태가 비슷하니까 형용사로 읽으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발적이지 않다. 즉 이제 이 문장에서 주요한 소재인 지금 알고리즘하고 우발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합친 거야. 쉽게 보면. 자, 봐봐. 컨티전스에 대한 소개부터 했었잖아. 그리고 나서 근데 알고리즘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지. 결국에 알고리즘은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정리했으니까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 문장이 중요했어. 두 개의 소재를 합쳤으니까. 자, 그것들이 너무나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신뢰할 만하게 작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발적이지 않다 이거야. 즉 짜여놓은 대로 우리가 변수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고리즘은 그냥 이러면 이런 대로 항상 값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예상했던 값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이지 않다라고 했고 그래서 전통적 기계들처럼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하여금 unpredictable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것들 또는 idiosyncratic 이상한 것들 이상한 것들도 이상하게 되도록 이상하지 않게 되도록이겠죠. 죄송해요. 이상하지 않게 되도록 기대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기대 안 하고 이런 것도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리더가 붙었으니까. 동사가 지금 긍정이긴 하지만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읽어야 돼. 즉 얘네는 전부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컨티전스에 가까운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를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정보를 전달할 때조차도요. 그래서 different watches 다른 시계들은요. 이제 여기선 예시입니다. 시계를 들어서 이제 예시를 드는 거야. 즉 기계 얘기를 했으니까. 시계들이 모두 다 가리켜줘. 똑같은 시간을요. 모든 사용자들에게. 만약에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자, 이 사람이 봤던 것처럼요. 아웃컴 자체가 결과 전통적인 기계의 아웃컴 자체가 근데 unpredictable 하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 예상이 되지 않으면이겠죠.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으면 이란 말이야. 예측할 수 없는 거는 우발성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근데 원래 우리의 성격, 이 트래디셔널 머신의 성격은 알고리즘이었잖아. 알고리즘이라는 건 뭔가 확실한 거야. certainty야. 근데 unpredictable 해버려. 만약에 기계가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뭐라고? 그것이 창의적이다랄지 혹은 독창적이다랄지. 우리는 그냥 그것이 고장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장났다라는 표현 자체가 중요했어. 왜냐면은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저 고장났다, 즉 고친다라는 요 의미를 좀 살려야 되니까 하는 거야. 자,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정들도 신경 쓰지 않고 무엇뿐만 아니라 어떤 관점, 그 기계의 관점, 오로지 그것들의 결과만을 신경을 써요. 즉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고쳐냅니다. 어떻게 고쳐낼까요? 어떻게 하도록 고쳐낼까요? 당연히 우리가 기계니까 여기서 대면 지금 기계를 말하는 거잖아. 기계는 확실함이었어. 그지? 확실함을 나타내는 말이었어. 그러면 이 기계가 확실하게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고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렇다고 하니까 선택지로 가보면은 뭐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도록 predictability를 restore, 복구하는 거겠죠. 그죠? 2번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predictability라는 게 기계에 대한 얘기, 기계, 알고리즘 이런 것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런 것들을 다시 복구하게끔 우리가
고치는 거겠죠. 얘네를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성향 자체를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만 생각하시고 접근만 하셨으면은 괜찮게 풀 수 있는 문제였겠어요, 이것도. 알겠죠? 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게요. 자, 9번이에요, 9번. 자, 9번 문제도 자, 일단 표시부터 해봐. 자, 이 글은 이제 거의 다 표시하셨죠? 이 글은 일단 시작이 pleasur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즐거움이라 읽을 수도 있고 쾌락이라 읽을 수 있고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색깔이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즉 쾌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봐봐요. conscious한 enjoyment로서 의식적 즐거움으로써요. 무엇에? 우리의 어떤 감각적 능력에 대한 그런 것으로서의 쾌락입니다. 어떻게 높여 신장이 된 거죠. by the capacity 능력에 대해서 능력에 의해서 어떤 능력이냐? 기대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신장된 쾌락이라는 거. 좀 말이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도 않아. 뭐 우리의 감각적 능력에 의한 의식적 즐거움이래 일단. 그럼 이제 감각적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것들을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 쾌락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능력으로부터 또한 높여지는 거야. 신장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네가 다시 고조가 된대. 여기가 그러니까 주어고 여기가 지금 동사인 겁니다. 알았죠? 자, 고조가 돼요. enjoyment in the moment. 순간의 즐거움으로 고조가 된대. 어떤 순간의 즐거움이냐 뒤에 나오죠? 뭐 음악을 듣고 음식을 먹고 춤추고 수영하고 뭐 하고 일광욕하고 그다음 뭐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고조가 되고요. 그런 순간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은 더 크다라는 거죠. The greater for not being subjected. 뭐 하지 않는 점에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subjected to라는 말이 뭐의 대상이 되는 이란 말이에요. 뭐의 대상이 되는. 뭐의 intellectual analysis. 지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서 더 커진다. 그것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이에요. 즉 순간적인 즐거움은 지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왜 즐거운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안 해본다는 거야. 그냥 순간순간 즐거운 거 방금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 먹으면 여러분들 팍 즐겁죠. 예를 들어 춤추면 팍 즐겁죠. 이런 순간적인 즐거움들은 이게 왜 즐거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도 즐거움을 빵빵빵 느낄 수 있어. 그게 약간의 쾌락이고. 그러면서 분명히 we'd better to leave it to unfold as purely itself. 우리는 더 낫다 이거야. 뭐 하는 게? 여기 had better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had better. 뭐 하는 것이요? To leave it. 그것을 놔버려 두는 거. 어떻게? unfold한 상태로. 뭐 이렇게 접혀져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접혀져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는 자, 이 it은 지금 쾌락을 말하는 거고 이 쾌락 자체를 손대지 않은 채로 그냥 놔두는 게 낫다 이거야. 그거 순수한 그 자체만으로. 왜?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도 않기도 하고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벗이 중요했고 똑같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가 똑같이 분명하냐? 자, 가주어고 뒤에 대절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냐? Not irrelevant. 어떻게 읽을 거야? 또 부정이 두 개야. 부정이 두 개면 어떻게 읽으라고? 그냥 긍정으로 읽어버리라고. 그지? 관련성이 있다. 연관이 된다는 말이죠. To their best enjoyment. 그것들의 가장 큰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는 거. 뭐 하는 게. 즉 위에서 말했었던 즐거움들이 아닌 거야, 얘들아. 위에서 말했었던 즐거움들은 어떤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졌다시피 순간적 즐거움을 말하는 거야.
순간적 즐거움이 아닌 거야,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알겠어요? 순간적 즐거움이 아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제가 좀 뭔가를 표시를 해놨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시입니다. 예시예요. 예시가 따로 나왔지 않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예시예요. 봐봐요. 30분간의 음악 듣기의 즐거움, 쾌락은요, 더 크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음악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고, quality of sound reproduction이 좋고, 뭐, 소리 재생 자체가 좋고, 질이 좋고, 그 다음 보세요. 기대와 예상이 관여가 되고, 참여가 되고, 기대와 예상이라는 말이 아까 어디서 나왔었죠? anticipate, remember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오케이? 즉 이것이 관여가 되고 그 다음에 one, prepare oneself to listen. 자기 스스로가 들을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순간적인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왜? 그냥 흘러나오는 음악 자체를 듣고 와 즐겁다 이게 아니야. 내가 들을 음악을 준비를 해. 곡을 싹 골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예상도 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적용이 돼서 즐거움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즉 즐거움의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의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순간적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는 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유익한 대조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즉 쾌락이 즐거움이 순간적인 게 아니다. 순간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뭔가 대조적 장치를 좀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그게 지금 뭐냐면은 고통에 대한 얘기야. 쾌락을 뭐로 지금? 고통으로 다시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야. 자, how pain or discomfort. 어떻게 고통과 이 불편함이 exacerbated, 악화되는지. 뭐에 의해서? fearful한 anticipation. 고통스러운 기대에 의해서. 즉, 봐봐. 쾌락이 순간적이 아니고, 그러면은, 자, 봐봐요. 조금 더 수정을 해볼게요. 쾌락이 순간적이 아니고, 기대와 예상을 통해서는 쾌락이라는 게 더 높여질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대조적으로 뭘로 보고 있냐? 고통과 불편함.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아까 봤었던 고통스러운 예상 때문에. 고통스러운 예상 때문에. 자, 쾌락이 이런 게 있으면 더 커진다 그랬지, 그지? 반대로 쾌락이란 감정 말고 아예 대조적으로 쾌락과 반대되는 감정인 고통과 불편함도 이런 것들을 만약에 예상하게 되면 얘는 더 커진다 이거야. 그래서 예시로 드는 게 뭐 예를 들어 긴장한 덴탈 페이션트에 대해서 긴장한 치과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되겠지? Who has been drilling the drill.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드릴에 대해서 뭐 이런 치료에 대해서 for days니까 시달려 왔었던 그런 생각을 해왔었던 그런 덴탈 페이션트가 더 안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지. 이런 편안함을 느낀 환자들보다. 즉 내가 치과 치료를 앞으로 받아야 돼, 계속 받아야 돼라는 식으로 예상을 했던 환자는 그 고통과 불편함이 더 커진다는 거야. 그럼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보자. 아니, 거꾸로라기보다는 다른 감정, 뭐 쾌락으로 이제 빗대어 생각해보자고. 쾌락은 예상과 기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면 더 커진다 이런 말이야. 더 커진다. 즉 위에서 말했었던 순간적인 즐거움이 도 있겠지만 이 즐거움 속에서는 뭔가 기대와 예상을 했을 때 그 즐거움, 쾌락이 더 커지는 것도 있다 라고 얘기해주는 문장인 거야. 그래서 봐봐. 자, 중요한 문장 보세요. Key to seeing the pleasure as a good. 그래서 쾌락, 즐거움을 자, 어가 붙었어요. 구세 어가 붙으면 이걸 선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착할 선자 할 때 그 선 있죠. 그죠? 선으로서 보는 것의 핵심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여기까지고
핵심은 to see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fit into overall conception of the life worth living. 전반적인 삶의 개념, 어떤 삶이냐, worth living 한 삶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 그래서 이걸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냥 읽으셔도 돼. 알겠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전반적 개념과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fit into니까 어울리다, 맞아 들어가다, 맞아 들어가는지를 보는 것이다라는 거야. 즉 여기서 이제 즐거움에 대한 어떤 쾌락에 대해 위에서 정리했었던 요 쾌락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야. 이 뭔가 기대와 예상을 통해서 더 커진 쾌락은 뭐라?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전반적 삶의 개념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는 소리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뭐 하는 방법이냐? 안 좋은 결과, 무엇에 어떤 특정한 종류의 pleasure of the moment라고 되어 있죠. 순간의 즐거움이라 읽으면 되겠지. 이 특정한 종류의 순간의 즐거움의 잘못된 결과가 그래서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나와요. 할인하다라는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얘들아, 할인하다라는 표현이 절대 아니고요. 뭐냐면은 재배시키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exclude의 의미로 생각하세요. 자, 그것들을 옵션으로 선택으로서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서 그것들도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특정한 종류의 순간적 즐거움. 얘를 지금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이 특정한 종류의 순간적 즐거움의 잘못된 결과가 그것들을 선택지로 배제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말은 이제 위의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적 즐거움이라는 것도 좋지만은 순간적 즐거움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있다 이거야. 뭐 예를 들어 뭐가 있냐? 좀 안 좋은 케이스긴 하지만은 술이나 마약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 즐거움을 주죠. 줍니다. 얘네도 줘요. 쾌락을 줘요. 그렇지만 얘네에 의해서 나쁜 결과 분명히 있잖아. 그렇지? 나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가 뭘 배제시킨다고? 저러한 것들을. 즉 순간적 즐거움을 선택해서 배제시킨다는 말이야. 그렇게 하는 어떤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지. 뭔가 쾌락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배제시키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쾌락의 종류를 두 가지로 언급을 했고 실제로는 사실 이쪽 쾌락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예상을 통해서 더 커진 쾌락에 대해 강조를 하고 그것들이 순간적 쾌락의 잘못된 결과를 낳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배제시키게끔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었다고. 자, 어려웠죠? 그죠? 쾌락을 갖다가 두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고, 두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고 순간적 쾌락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기대와 어떤 예상을 통해서 더 커진 쾌락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무엇은 분명하다라는 거냐? 다시 봐봐요. 자, 봅시다. 베스트 인조이먼트와 관련이 있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죠? Not relevant니까, 그죠? 그럼 베스트 인조이먼트는 결국에는 밑에서 말했었던 예상과 기대에 의해서 커진 쾌락을 말하는 거야. 그럼 그것을 여기다 이제 골라주면 되는 거겠고, 그럼 보세요. 1번에 일단 선착지 보면은 뭐 인본 트레이트에 대한 의존입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태어난 자질입니다. 가지고 태어난 자질에 대한 의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었죠. 그죠? 어떤 본성에 대해서 의존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 reflection on the nature and the source of pleasure. 뭐 어떤 본성 그리고 즐거움의 원천에 대한
숙고. 반영이 아니고 숙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그러면 즐거움 자체가 어디서 오는 거냐? 즐거움의 본성 자체가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근데 깊이 생각해 본다란 말은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쾌락 자체가 기대나 예상을 해보는 걸 말하는 거지. 자, 이 쾌락이 과연 정말 나한테 어떻게나 좋은 쾌락일까라는 식으로 기대나 예상을 해봄으로 인해서 이 쾌락 자체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 즐거움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며 즐거움에 대한 본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그러면은 가장 좋은 즐거움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니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웠죠, 이것도. 이 말을 끄집어내는 게.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뭐 academic exploration, 학문적 탐구 얘기 없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prioritization. 이거는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거야. 그러면은 experiencing non-sensory pleasure니까 비감각적 즐거움의 경험을 우선순위 매기는 거. 어떤 감각적 즐거움의 우선순위 매기기가 나오진 않았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고 5번에 long-term happiness의 추구. 더 장기간에, 그러니까 기간적인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죠? 기간적인 얘기를 한 거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도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였어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쾌락이 좀 어려웠죠. 그죠? 이 부분도 솔직히 저도 풀면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까지 한번 마지막 해보고 나서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10번 봐보세요. 자, 10번은 생각보다 표시할 부분이 적죠, 그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가 풀릴 수 있었다라는 거야. 자, 어깨들 한번 풀어보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니까. 자, 피곤하죠, 피곤해. 계속 막 선생님의 막 어려운 말들을 막 이해해야 되니까 분명히 지금 피곤하십니다. 예. 저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좋은 걸 전달해 주려고. 우진아, 안 좋은 거는 좋지만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난 모르겠다. 우진아, 알았죠? 네. 뭐 정신이 약간 나가 있는데. 아니요. 건우는 이제 자다 일어나갖고 이제 말짱해. 아까 말짱한데 근데 아직도 맹해 지금.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백업이 들어가야지 뭐. 자, 봐봐요. 사이언스는 정말로 자 광범위한 아주 확대된 그런 이상화의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상화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뭔가 약간 이상적으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건데 뒤에가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이상적인 기체 법칙이라고 볼게요. 기체 법칙은 묘사를 합니다. 관련성을요. 관계를요.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요? That never perfectly obtained. 절대로 얻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어떤 법칙이 과학에서 만들어진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굉장히 이상적인 거야. 이상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법칙이 적용되는 조건이 달성되기가 어려워. 만약에 근데 이렇다라고 하면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저기서는. 건우야, 이건 이해돼? 그래서 네. 이 말은 이해돼? 알았어. 자, 그래서 자, 특히나 자 보세요. 그것은 아주 단순화시킨 어떤 가정을 만드는데 모큐스에 대한 분자에 대한 기체를 이루고 있는 이라고 되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잡아당기거나 밀어내지 않는다는 거야. 서로 그러면서 어떤 부피를 차지하지도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실제 이런 가정들은 어때요? 실제 이런 가정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런 가정들은 뭐야? 적용되는 조건이 없어. 없는 사람. 근데 만약에 어느 조건이 달성이 되면 이 분자들, 기체의 분자들이 서로 밀어내거나 잡아다니지도 않고 부피를 차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진짜 기체들의 분자는 실제로 이렇지는 않아. 절대 그렇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워 충분히 그것들 어떤 것들을 gas law is useful 하다라는 것을 이상화시킬 정도로 즉 적용되는 조건 자체 적용되는 조건이 달성이 되기는 어려워요. 이 어떤 법칙에 대해서. 그러나 이 법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내용 자체는 현실과 비슷하다 이거. 비슷해요. 물론 완벽하게 비슷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조건 달성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해놨어. 거의 비현실적인 거죠. 이상적이다라는 말은 그래서 거의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사실 자 있다 이거야. 어떤 과학 철학자들이 있다 이거야. 뭔 철학자들이냐? 주장하는 뭐라고? Think about a scientific theories. 과학적 이론 자체를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들은 가장 잘 어떤 모델로서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모델이냐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scientific theory를 어떤 모델로서 여겨지는 건데 그 모델이란 게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scientific theory는 위에서 말했잖아. 기체 법칙을 가지고 얘기했잖아. 뭐야? 적용되는 조건 자체가 달성이 안 돼. 이게 안 돼. 되게 이상적인 조건을, 이상적이다란 말이야. 법칙 자체가. 그 scientific theory를 그러면 뭐로써 여기는 게 가장 적절하냐는 거야. 결국 이런 성격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지. 포함이 돼야 돼. 즉, 뭐 되게 달성되기 어려운 조건이 들어가줘야 되겠고. 그래서 되게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풀었으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야. 밑에 부분은 사실상 읽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이 절대 답을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관련성이 없는 얘기. 여기서 딱 정리가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봐봐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여기서 선택지로 내려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자, 보세요. 1번에 intuitively so obvious. 매우 분명하게, 자, 직관적으로 매우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과학 이론들이 직관적으로 분명하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직관적으로 분명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제외. 2번에 끊임없이 개선이 되는 뭘 제거함으로써 모든 simplifying assumptions, 단순화시킨 그런 가정들을 제거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제거 얘기 뭐 얘기했었나요? 제가 한 적 없죠. 그죠? 관련성 없는 내용. 3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야. 오로지 어떨 때에만 모든 scientific conditions들이 met 됐을 때, 과학 특정한 specific한 conditions들이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졌을 때. 근데 여러분들 충족된다란 말 자체가 여기서 혼동이 되시면 안 돼. 3번 선택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오답이거든. 이 부분 자체가.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인 건데 여러분들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이다 그랬잖아. 비현실적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도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적절하지 않은 말이 되겠고요.
4번에 잠재적으로 overturned 됩니다. 뒤집힌다라는 거죠. By the emergence of a new set of condition. 어떤 특정한 새로운 종류 조건들의 등장됨에 따라 뒤집힌다라는 건데 뭐 특정한 어떤 새로운 조건들에 대한 얘기 나온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건데 봐봐요. 5번이 왜 되는가? precise, 매우 엄밀하게 정확하다. 오로지 어떤 조건들에서만, 어떤 조건들 절대로 현실적이지 않은, 실현될 수 없는. 즉 과학 이론이라는 거는 이상적이다라는 말에서 이건 약간 비현실적인 거야. 실현이 불가능한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았겠고, 그걸 갖다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조건들, 이 과학 법칙이 적용이 되는 조건들이 달성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내용 자체가 현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과학 이론 자체가 어떤 거다. 되게 이 글에서만 봤을 때는 비현실적인 거다라는 거겠죠, 그지? 비현실적인 거야. 달성이 되기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이유는 뭐다? 현실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내용적으로 보면.